몰락할 수밖에 없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몇 년 전에만 나오던 게 아니고요,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평가 가치가 무려 108억 달러, 펀드 내 대표 효자 종목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펀드 내 투자 차익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쿠팡, 한국 기업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 이건 살짝만 구분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쿠팡 인코퍼레이티드가 있고 주식회사 쿠팡이 있는데요. 우선 쿠팡 인코퍼레이티드는 창업자가 범킴, 한국 이름은 김범석 회장인데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미국의 법인하고 본사를 두고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초기 자금은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사업부는 한국에 있고 자금은 일본 기업 수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라는 거죠. 이런 걸 흔히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 쿠팡은 조금 다릅니다. 쿠팡 인코퍼레이티드가 소유한 국내 법인인데요. 그냥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쿠팡 인코퍼레이티드는 폭스바겐으로 치면 폭스바겐 그룹 독일 본사고요. 주식회사 쿠팡은 폭스바겐 코리아, 한국 지사인 거죠. 주식회사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렇지 사실상 쿠팡 코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쿠팡 인코퍼레이티드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자상 거래를 운영하는 미국의 플랫폼 기업이라는 건데, 공정함을 위해 언급하자면 쿠팡은 대부분의 사업을 한국에서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보단 쿠팡 인코퍼레이티드는 본사그룹, 주식회사 쿠팡은 쿠팡 인코퍼레이티드 산하에 있는 한국지사,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확실해 보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투자한 게 누적 27억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3조 6,355억 원인데 자금 평가 가치는 1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래서 펀드 내 투자 차익 1위 기업으로 불리고 있는 건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말 그대로 초대박난 회사지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닙니다. 온갖 논란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우선 택배 시장을 붕괴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쿠팡은 배송을 택배업체에 맡기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택배업계에서 쿠팡의 배송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식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로켓 배송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아무래도 거품론이죠. 성장이 가파른 기업한테는 꼭 붙는 비판 중 하나인데, 비슷한 시기에 공유 오피스 기업인 위워크가 하락세를 탔습니다. 위워크도 성장세가 상당하던 기업 중 하나였는데요. 이 당시 기업 가치가 1년 새 대폭락하면서 기업 공개와 상장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 유니콘 거품론, 말 그대로 시장의 유니콘처럼 나타난 성장이 빠른 기업은 거품이라는 논리가 한창 뜨거울 때고, 쿠팡 역시 기업 가치가 거품처럼 부풀려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허위 광고 논란, 아이템 위너 정책 논란, 이건 이제 뭐냐면 만약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판매 페이지랑 리뷰를 통째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판매자는 쿠팡에 본인이 만든 콘텐츠를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쿠팡이 별도의 허가 없이 상품 콘텐츠 같은 걸 특정인한테 몰아줄 수 있었던 겁니다. 공정위에서는 이 정책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 자체가 새벽 배송까지 해야 하는 업무다 보니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비판도 한창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조 설립이 추진 중일 때 쿠팡이 노조 설립을 탄압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어떻죠?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미 흑자 전환을 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쿠팡을 있게 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건 단연 로켓 배송입니다. 단순히 빠른 배송만 이유라고 할 수는 없는데, 로켓 배송은 한국인들의 심리를 가장 잘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쿠팡이 있기 전에도 한국은 어떤 나라였나요? 배달의 민족 이전에 택배의 민족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택배 배송도 빠를 뿐 아니라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둬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쿠팡은 여기에 더해서 아예 이길 배송 서비스라는 걸 도입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로켓 배송인데 2014년에 처음 도입됐거든요. 올해로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여담으로 요즘에는 로켓 와우가 당일 배송의 아이콘으로 통하잖아요. 원래는 티몬이 당일 배송의 원조이기도 했습니다. 당일 배송 서비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다른 택배 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택배기사를 고용하는 사례로는 쿠팡이 처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마켓이라는 쇼핑몰은 있지만 지마켓이 직접 배송까지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배송은 CJ나 로젠 같은 택배사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아예 고객한테 배송하는 택배 서비스까지 직접 맡아서 했던 거죠. 한마디로 중간 과정이 없어진 건데요. 원래는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하고 택배사에서 물건을 가져가죠. 그럼 택배사는 지역별로 분류해서 해당 지역 택배 지점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걸 또 동네별로 분류해서 택배기사가 배정되고 이걸 집까지 배송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렸던 거죠. 근데 쿠팡은 주문을 받아요. 그러면 자체 물류창고에서 해당 지역으로 바로 배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물건을 받은 쿠팡맨이 집까지 바로 배송을 해버리는 거죠. 이래서 빠른 배송이 가능했던 거고, 로켓 배송이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물류 서비스의 판도가 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부정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략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던 시점부터 긍정적인 여론도 꽤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한창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시총이 이마트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경쟁업체들은 배송 서비스가 부진해지고 기존에 있던 점포들마저 문을 닫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해져서 쿠팡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것도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로켓 배송이 생겨난 이후로 사람들은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로켓 배송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식재료 같은 것도 로켓 프레스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동네 마트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기존 업체들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마트는 이 당시 창립 2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걸 기점으로 쿠팡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기존 유통업계도 슬슬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는 쿠팡이 수천억 원대로 적자를 보고 있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지각 변동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딱 2020년쯤인데 롯데는 200개 점포를 폐점해버리고 이마트도 효율이 좋지 못한 매장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영업이익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2011년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원에 달했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에는 4,279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매출도 2015년에는 29조 1,277억 원에 달하던 게 2019년에는 17조 6,328억 원으로 10조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당시 국내 1위 대형마트였던 이마트도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1,50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무려 67.4%나 감소한 거였고, 사상 최대치였던 2013년과 비교하면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였습니다. 반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실적이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쿠팡은 거래액이 2018년에는 9조 원이었던 게 2019년에는 12조 원을 달성하고 매출은 65%가 성장한 4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켓컬리는 2019년 매출이 4천억 원이었는데 이건 창업 5년 만에 무려 80배나 뛰었던 겁니다. 쿠팡을 아직도 적자 기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흑자로 전환된 지는 꽤 됐습니다. 2022년 2분기를 마지막으로 그 뒤로는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 3사와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신세계랑 나란히 투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건재한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기존 유통 3사 중에 쿠팡 같은 온라인 유통망을 가장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이마트랑 비교해보면 매출 자체는 쿠팡이나 이마트나 비교적 기복 없이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이마트가 쿠팡에 비해 기복도 심하고 적자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직매입 구조가 한몫했죠. 이게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직매입이라는 건 기존 유통 구조로 따지면 소매 과정이 없고 도매 과정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들의 재고 리스크를 쿠팡이 떠안는 대신에 물건을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고 유통 과정도 줄어들면서 로켓 배송 서비스도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로켓와우 서비스랑 연결되는데, 로켓와우는 일종의 유인책이었습니다. 멤버십 가입자를 늘려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옛날로 치면 단골을 확보한 거죠. 멤버십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사람 한 명당 지출하는 금액이 커진다고 하거든요. 이걸 증명해주는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닷컴에는 프라임이라는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매출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이게 당연히 영업이익에도 도움을 준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은 한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해서 전략을 펼친 거죠.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빠른 배송이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배송되는 걸 누가 따라가겠어요. 여기에 할인이라는 키워드도 내세웠습니다. 와우 회원이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어필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OTT 구독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와우 회원이면 쿠팡 플레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료만 내면 배송도 더 빠르고 남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OTT까지 이용 가능하다. 즉,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배치했고, 이 덕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쿠팡 플레이가 넷플릭스만큼 콘텐츠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특별한 건 딱히 없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심리를 제대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기존 업체들도 뒤늦게 새벽 배송 같은 걸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신세계는 나름 성공 사례로 가고 있고, 이마트랑 마켓컬리도 새벽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문제가 좀 있었죠. 초반에 쿠팡을 따라가기 힘들었던 이유가 신선식품 위주로만 빠른 배송 서비스가 제공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물류창고랑 물류 시스템 그리고 쿠팡맨까지 갖추고 있는 쿠팡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업체들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쿠팡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 성장 속도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우리 국민들 일상에 깊게 파고든 것도 사실입니다. 쿠팡의 성공 요인, 특히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코랜드였습니다.